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해배상금에 따른 법정 이자랄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그 보면 뭐 매출 애누리랄지 할인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아닌 것은 매출 환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우리 깎아주는 거 있죠. 좀 할인해주고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이 사업소득에서, 그죠?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될 항목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있죠.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이렇게 뭐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보니까 손해배상금에 따른 법정이자, 우리가 뭐 법원에 뭐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 그죠? 법에서 정한 이자 같은 걸 받더라도 그거는요, 예외적으로 이게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금에 붙어 있는 이자는, 손해배상금에 법정 이자 같으면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할 만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좀 봅니다. 만약에 사업소득자의 사업용 계좌에 사업용 계좌, 뭐 사업용 계좌는 모든 계좌 있죠. 사업소득자의 사업용 계좌의 이자소득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이거죠. 사업소득자가 주로, 그죠?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좌에 돈이 막 그 사업소득 여러 가지 거래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은행에 잔고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 이자가 붙을 수 있잖아요, 잔고가 있으면. 그런 사업소득자의 사업용 계좌에, 그죠? 이자 소득이 아니라 그런 사업용 계좌의 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사업소득에 기인했으니까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거된 있죠. 이자소득을 볼 건지, 뭐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이자소득은요, 바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뭡니까?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사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천설이거든요.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사업이 번 있죠. 일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사업소득에 과세할 거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돈을 불입해가 남는, 그죠? 자금에 따른 있죠. 붙는 그 우수리 같으면 사업소득을 보지 않고 이자소득을 본다는 사실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면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가장 출제 많이 됐던 게 바로 아까 지금 지웠지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있죠. 매매 차익 같으면 대표적인 비열거 소득입니다. 그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죠. 여기 우리가 살펴보면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출자했다. 그럼 이익 생기면 분배하죠. 그죠? 그래서 출자금의 분배금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종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있죠. 배당이라 하면 뭐가 될까요? 이익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배당을 얘기합니다. 이익배당은 뭐냐면 출자했으면 이익 생기면 배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되어가지고 출자를 하면 배분받는 거, 그걸 바로 있죠. 배당수로 봐야 마땅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뭐 의제배당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인정배당 이런 거 있는데요. 예외적인 조항이죠. 그래서 뭐 이 의제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하는 거랑 이 법인세법상 있죠. 소득처분에 따라 배당으로 있죠. 인정받는 배당도 있는데 약간 지엽적이고,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집합투자기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펀드 보면 됩니다. 펀드 있죠?
이 펀드 우리가 가입하고 받는 이익은요, 배당소득이라 보면 되겠고, 5번이 바로 공동사업자 중 있죠. 공동사업자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금액. 분배 금액도 배당 소득으로 본다는 사실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공동사업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공동사업자는 이렇게 됩니다. 공동사 A, B, C가 공동사업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자, 관계를 볼게요. A는 회사의 대표라고 봅니다. 회사는 세웠어요. 이거는 A의 처 배우자라고 가정하고요. C는요, A의 친구라고 가정합니다. 자, 원래는 A, B가 있죠. 부부 내외간에 뭔가 회사를 만들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니까 친구 C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지 말고 출자를 할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자만 받지만, 내가 만약에 대박 상품이면 내가 출자를 하면 이익이 생기면 그때마다 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위험을 나눠 가지니까, 그죠? 그럼 좋다. 끼워줄게 해서 이 지분 비율을 보니까, 얘는 얼마를 지분을 했냐면, 좀 많나요? 7억. 1억은 1억. 또는 3억. 이렇게 있죠. 지분을 해서 10억을, 이렇게 10억을 하나 모아가지고 회사를 하나 세웠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경영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얘는 지금 주식회사의 형태를 띈 건 아니죠. 그냥 공동사업을 한 거야, 그죠? 동업을 한 거지. 주식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서로 지분을 내가지고 같은 개인회사를 한 거예요. 경영에 참가는 얘는 하고요, 얘는 하고. A, C는요, 경영에 참가를 안 한다 가정합니다. C는 잘 나가는 회사에 지금 있죠,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굳이 나는 여기에 경영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출자만 할게. 그 C의 정체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를 바로 뭡니까?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말이 뭐냐면 출자만 한, 그죠? 출자만 한 있죠. 출자만 한 사업자를, 그죠? 공동사업자를 바로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하지 않고,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을 벌었어요. 손익이 분배했는데 돈을 나중에 1억을 벌었다 이거죠. 1억을. 그럼 1억을 어떻게 배분했냐면, 원칙이 뭡니까? 지분 비율대로 배분함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70%, 10%, 30%의 비율이,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산수를 못하나? 2억이네. 10억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70%, 10%, 20%의 비율을 하면 1억을 벌었으면요, 7천만 원 하고, 1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이렇게 있죠. 손익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받은 금액에 대한 있죠, 이 소득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는요, 경영에 참가해서 받는 거니까 이거를 사업소득이라 하고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C는요, 이 배당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법인에 출자하고, 그죠? 그 주식에 따라 이익 배당을 받는 것을 배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주식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실질에 따라 과세하자는 겁니다. 실질이 뭡니까? 결국은 얘는 출자해서 출자 이익 생겨가지고 분배받는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관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실질에 따라 여기 받는 이 2천만 원은요, 뭘로 과세하죠?
바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있죠. 개념에 따라 요거 5번째, 공동사업자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 있죠. 요것도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 요까지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33페이지에 보면 공동사업 이익배분에 있죠. 그게 박스에서 경영창과와 미창과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구분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정도만 약간씩 시험보다 약간씩 조금 더 붙여줍니다. 약간씩 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434페이지에 보면 뭐 배당의 수입 시기가 있고, 밑에 보면 432페이지에 보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 많은 이자 소득 중에서, 그죠? 어떤 것들은 언제 돈 받았다고 볼 거냐, 수입 시기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외우기가 힘들죠. 그쵸? 이 보면 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있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뭔가 해결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를 제가 실업사반이 아니고 재직자반 같으면 이런 것들을 외우라 하면 포기하라 합니다. 너무 지엽적이죠. 일일이.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수입시가 잘못 연결된 것, 이렇게 되면요. 이걸 전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8개를 전부 다 알아가지고. 그걸 잘못 연결했으면요. 이걸 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법에서 답답한 부분이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뭐 이게 일일이 다 아는 게 아니고 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외울까, 그죠? 고민을 해봤는데, 뭐, 나름 있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공부하시는 분은 항상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수입식에 대한 있죠? 그 개념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수입식. 이 수입시기는 뭐냐면 기속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연도에 이자 소득으로 볼 거냐에 대한 개념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죠?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할 거냐, 뭐 발생주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속을 따지는 있죠. 세법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바로 있죠. 세법은요. 기속 시기를 정하는 대원칙이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어떤 기속을 정할 때 세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있죠. 원칙이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수익과 비용의 기속은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측정합니까? 발생주의잖아요. 그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측정에 의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과 비용의 기속이라는 개념을 세법으로 바라보면 이 원칙이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확정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확정이 바로 돈을 받거나 계약행위를 했다라면요. 확정되었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은요, 전부 다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 저자도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저자도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자나 배당의 수입 시기의 대원칙은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돈을 받았으면 확정됐다는 현금주의하고, 계약을 했다, 그죠? 내가 언제 받기로 계약한 날 있잖아요, 그죠? 언제 돈을 줄 거야? 서로 약정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약정주의랍니다. 현금주의 혹은 약정주의입니다. 여기 바로 돈을 받는 거고, 요거 약정이라는 말은 서로 약속을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돈 받은 거고, 약정주의는요,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뭐냐 이건데요. 보통 현금주의는 뭐냐면 돈 받았을 때
수입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무기명 이자, 이거는요 기명 이자. 무기명 채권이나 기명 채권. 무기명은 누군지 있죠. 묻지마 채권이잖아요. 무기명은 누가 받을지 귀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귀속을 어떻게 봅니까? 현금주의로 돈을 받는 날 있죠. 기준으로 수입이 가야 되고, 기명은 누구한테 줄 건지 정해져 있으니까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약정주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뭘까요?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볼게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누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거래 관계 있죠.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사인간에 빌려주는 게 있고, 직장 공제도 뭡니까? 직장 공제도 직장 조합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조금만 유추해 보세요. 그래서 약정주의는 기명 채권하고, 기명 채권의 이자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비영업 대금 이익, 그 다음에 직장 공제 초과금 발행금, 그 다음에 유형별 표가주의,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거래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기명 이런 것들 전부 다 현금주의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432페이지에 보면 채권 등 이자의 할인에 보입니까? 첫 번째 432페이지에 보면 이자의 수입 시기에 보면 채권 등의 이자 할인에게 무기명이 있죠.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급 받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명은요 약정에 따른, 보입니까? 약정주의. 약정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게 두 개 구분하죠. 그 다음에 예금의 이자는요 현금주의입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렇게 되어 있고, 통지예금도 인출일 현금주의고, 위에 네 번째 보세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런 거 있죠. 환매 조건부 여기 또 계약을 하죠. 환매를 해주기로 막. 환매 조건부 RP 그죠? 환매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해당이 되네요. 내가 제 매입 약정을 해주겠다 있죠. 환매 해주겠다로 서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약정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차익은요 은행하고 거래하는 건 무조건 뭐예요? 현금주의를 따라간다 보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 또는 황금의 지급일. 직장 공제는 공제조합 있죠. 약정에 의한 그죠? 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 대금 이익도 약정이고, 유형별 표가주의도 약정이죠, 그죠? 이렇게 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구분하시면 이 부분을 객관식 문제에서 체크할 때는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개념에서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연습 문제랄지 이런 거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하고, 조금 그래도 우리가 출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이렇게 배당 소득을 할 때 어떤 원칙이고 어떤 건지 정도는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내일 있죠. 3시간을 걸쳐 가지고 사업 소득부터 해서 그죠?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받는지, 신고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떤 절차적 사항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